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5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회에서 제가 두 분의 주석을 한 이틀 동안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상당히 내용이 깊고 어려워요. 주역에 있는 쾌를 빗대어서 이제 증거를 삼아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최고의 비밀을 주역을 통해서 지금 누설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정말 이해하시려면 정말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이 제5회에 있는 다섯 번째 그 회에 있는 서유기 그 번역된 거, 그것을 자세히 읽으셔야 된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주석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그때 그렇게 그런 말을 했지, 손오공이. 그 대화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지금 이 내용도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가 다 못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회를 거듭할수록 그 회를 더 심도 있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깨치면 이제 뭔가 환히 밝아지는 거고 수행에 이제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말하는 이 비밀이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누구나 다 일어나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방관하고 그냥 욕망에 휩쓸려 가버리는 거거든요.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신선들 이분들께서는 두 분들은 스승한테 그 결을 다 전수받고 내용도 전수받아서 터득이 되신 분들이라, 그거를 이제 그 주역이라고 하는 성인이 쓰신 주역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의 그 사상을 증거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그 주역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그리고 또 설명하는데 주역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더 세밀하고 아주 그 자세하기 때문에, 또 이 특히 오원자 이분은 주역에 달통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그 주역 천진이라는 책은 시중에 번역도 돼 있지만 그 번역에서 한 내용보다도 이 지금 이 서유기에서 펼쳐지는 쾌에 대한 해석은 더 깊어요. 저도 어렵지만 저도 뭐 다 이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런 깊이까지 연구를 해야 되지 거저 남한테 몇 마디 듣고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깊은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 그것이 내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거 깊은 걸 알았을 때 저절로 믿음이 강해지는 거고 당연시 되는 거지, 믿어지질 않으면, 믿어서 이해가 안 된 믿음은 다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거든요. 진리라고 이제 확고히 터득이 됐고 이해하고 믿어졌을 때 그때 수행이 저절로 되는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앞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리 진성 지어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자주 나왔죠. 근데 이제 일단 해나가면서 또 생각을 해보죠. 제 5회죠. 다섯 번째 이제 회예요. 여기 이제 끊기를, 요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손오공이잖아요. 그리고 5회에서는 이 번도원이라는 게 나와요. 번도 복숭아라는 의미잖아요. 그 복숭아 밭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4회까지 이제 손오공이 이 대성이라고 쓴 것은 제천대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벼슬을 받잖아요. 그리고 제천대성부 그 옆에 그 왼쪽인가? 왼쪽에 이제 번도원이 있어요. 복숭아나무 밭이 있어요. 그리고 번도는 이 신선들이 먹는다는 거잖아요. 서왕목에서 3000년에 한 번씩 신선들을 모셔다가 이
복숭아를 대접을 해요. 그럼 그 복숭아 먹고 또 장생하는 거죠.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회를 위해서 이 복숭아를 심어 놓거든요. 오랜 세월 심어 놓는 건데, 제천대성이 이제 손오공이 이거를 몰래 이제 따먹게 되는 거죠. 허락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본도원이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따먹으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또 대성이 나중에는 요 단을 훔쳐 먹어요. 노자 태상 노군께서 이 금단을 만들어 가지고 호리병에서 놓았는데 손오공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또 먹고 그래요. 먹어버려요. 훔쳐서. 이거 훔칠 자잖아요. 훔칠 토자. 그러니까 이제 천궁을 배반한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신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들이 지금 이제 손오공에 있는 요괴들을 전부 체포한다는 거죠. 사로잡을 촉자잖아요. 사로잡는다는 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로잡는다는 게 제5회의 이제 그 요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소설책을 자세히 읽고 내용을 깊이 그 한마디 한마디까지 이렇게 숙지해야 지금 이분들이 그 주석을 붙인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이라도 와닿죠. 이분들은 평생을 옆에 두고서 연구를 해가지고 말년에 이걸 책을 내신 거니까 그분들의 그 정말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좀 그래도 책을 많은 부분을 봤지만 이와 같은 주석은 역사 이래 없어요. 중국이 위대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 서유기를 보면서 더욱더 느끼는데, 지금은 이런 정말 위대한 것을 그네들이 잘 살피지 않으니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요 제강이라고 그러잖아요. 강령을 제시한 이것이 전편의 요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일자는 어떻게 마셨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또 한문도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자꾸 보다 보면 공부가 돼요. 근데 보게 되는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실증이 나니까 안 하고, 또 처음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이런 용어들이 전부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한 거는 사람들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재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행히 이것은 서육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책을 모티브 삼아서 주석을 붙인 거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좋아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은 주역에서는 이렇게 택내 숙계잖아요. 이게 따른다는 거죠. 좋으니까 따라가죠. 상대 여자가 좋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이라고 하는 거는 기쁠 열자를 쓰거든요. 이 쾌상이 누구라도 이건 기쁘다는 게 항상 그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뇌라고 하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서 기쁘고 기뻐서 움직이는 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영화광들은 영화만 오면은 기뻐가지고 곧바로 가서 움직여서 가서 보는 거고, 또 움직여서 가서 또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택내수라고 하는 쾌에 뭘 따라간다는 것은 요 두 가지가 구비돼야 돼요. 서육이 지금 주석도 좋아하려면 이 내용이 저한테 기뻐야죠. 그리고 내가 계속 보고 움직여야죠. 그래 여기에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주역에서는 요 택내수를 뒤집으면 180도 뒤집으면 삼풍고가 돼요. 요 양은 음이 되고 요 음은 양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180도 뒤집으면 삼풍고깨가 돼요. 이 벌레 3마리가 요 쟁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릇 안에. 그럼 왜 이것이 짝이 되냐면, 이 세상에 자기가 좋아서 움직이고 자기 취미생활이고 마작을 좋아하든가 담배를 좋아하든가 뭘 좋아서 그걸 따라가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현상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요. 산풍고라고 하는 거, 산이라고 하는 건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 지라고 설명이 되고, 풍이라고 하는 건 바람은 어디나 이제 휩쓸려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마음에 자기가 좋아하고 그러면 그 좋아하고 느끼는 것이 다 내 가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고 하는 게 이 가슴 속에 쌓이는 거죠. 상대방 여자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계속 이 그 정이 이 가슴 속에 쌓이잖아요. 그래 여기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사랑도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여자가 죽거나 사라지고 떠나가면 이게 괴로움으로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이제 벌레로 표현을 했는데 요 벌레 세 마리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와요. 산풍곡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가고 뭐든지 자기가 즐겨서 어디에 미쳐 있으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이거는 이 안에 있는 그 효 하나하나마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전부 압축이 돼서 해놓은 글자라 우리 현대인들이 그 깊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이것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현실에서 이거 하나하나 깨닫는다면 이 주역만큼 또 위대한 책이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게 한문이고 번역도 다 문제가 되죠. 자기 보이는 만큼만 번역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도 못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오일자 오원자 이분 두 분께서는 그분들이 신선의 도법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불사의 비법이라는 게 딴 건가요? 여기 지금 선천진을직이잖아요. 우주의 근원적인 거 이게 도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옥황상제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다고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천진을지기의 이 비밀을 이제 알으신 거죠. 스승한테 전수받고 그게 어떻게 작용하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해서 이런 만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하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역으로 뺏어서 자기 몸에 싸서 신선이 되는 경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길어졌는데 이것은 이 말이에요. 뭘 발명을 했나? 이 발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 많은 물건을 발명해 본 사람은 금방 대답을 하죠. 그러나 일반인은 발명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그게 뭐라고 정의하냐 그러면은 정의해 보라 그러면 잘 알긴 알지만 말로 표현하기가 사전적인 그 표현을 못 해요. 하기가 힘들어요. 어쨌거나 이것은 발명한 것이다. 무엇을? 하늘의 도. 천도라는 게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이렇게 사시순환하는 이런 도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사물이고 만물이고 극에 이르면 이 말이죠. 지극해지면 이 말이에요. 반드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원시반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하늘의 도는 물극필반이라고 하는 게 아주 정해진 거거든요.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개인이 아침에 집에서 나가서 일 보고 결국 돌아온 대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갔던 데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연어도 그 자기가 태어난 데서 큰 바다로 돌아다녔지만 다시 회귀해서 물고기가 다시 자기 태어난 산란했던 데로 가서 거기서 알을 까잖아요. 우리 개인도 아버지 정충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커지면은 다시 자기 정충을 가지고 여성 속에 거기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애를 낳는 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올라간 게 영원히 올라갈 수 있나요? 올라가면 내려오지. 산도. 증권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올라가면서 내려오죠. 올라가는 거는 양이고 내려오는 건 음이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올라가면서 내려가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더 올라가죠. 올라가는 선을 탈 때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서 더 높은 데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내려가는 것도 계속 내려만 가는 게 아니, 산을 내려보면 올라가요. 더 내려가죠. 그래서 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도 연애할 때 처음에는 시작하지만 자꾸 연애가 서로 좋으니까 사랑의 기운이 사랑이 자꾸 올라가지만 싸우잖아요. 내려가는 거죠. 그렇지만 싸우면 더 올라가요. 이걸 이 사랑의 기운 양의 선을 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극에까지 올라서 내려갈 때는 이제 사랑이 식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간다고 곧바로 내려가나요? 또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내려가죠. 더 좋아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옛날 기후로 보면은 봄, 여름에 그 기온이 올라가는데도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내려가지만 더 더워지잖아요. 가을, 겨울에는 비가 오면 더 더워지는 게 아니라 추워지잖아요. 이 음양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틀이 있지만 그 안에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사상이죠. 네 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음양과 사상이 설명이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이 기운 작용인데 이 기운 작용이 바로 선천진을지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은 지극해지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귀신도 이 없을 무자나 같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요 기틀이라는 거죠. 조짐이나 기틀이라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 선천의 진을의 기가 저절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선천지기가 운영하는데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다는 거죠. 멋대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봄에로 갔다가 겨울 가지를 않고 그렇게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캐라고 하는 게 원코, 형코, 이코, 정코 하잖아요. 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죠. 이 에너지 이게 전부 용의 기운으로 기운이잖아요. 이게 그 양강한 기운인데 이게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원코, 형코, 이코, 정코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국필반이라고 하는 거는 귀신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기틀인데 요게 그 사물 속에 만물 속에 선천진을지기가 그 속에서 자연하게 운영한다는 거죠. 그게 선천이라는 거죠. 선천 하도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아울러 대성이 손오공이잖아요. 제천대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천대성 부를 이제 하늘에서 그 사무실을 만들어 줬잖아요. 집을. 근데 이렇게 자연 운영하는 것을 손오공이 스스로 터득해 갖고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손오공이 스스로 터득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선천진을지기가 자연이 운영하는 거죠. 이걸 이제 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도니 지도니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유명한 설도 스님하고 그 유명한 투자청 선사인가요? 그 설도 스님하고 그 벽암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투자청 그분이 지도문안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신신명에 나왔는데 이 벽암록에서 이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그 장이 몇 개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도 스님이 이거를 그럼 연구해봐라. 네가 가서 좀 깊이 참고해봐라. 그러니까 이 투자청 선사인가요? 이분이 어느 한날에 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설도 스님이 뭐냐고 그러니까 축생 그랬어요. 축생. 그러니까는 설도 스님이 네가 알았구나 하고 인거해줬어요. 축생은 짐승이란 거거든요. 그러면 지극한 도하고 대도잖아요. 선천진을지기하고 이 축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결되게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핵심처가 되는 거예요. 축성 이 말을. 이분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로서 표현한 거죠.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고. 그래도 서로 알아요. 굉장히 이거 이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사께서 이 말이죠. 구장춘 진인 선사께서 특별히 이름을 빌리고, 요 거짓가도 되지만 요때는 빌릴 가짜가 돼요. 이름을 빌리고 요 상의 의탁에서 상을 빌려서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요 가명탁상하는 이것으로서 형용했다는 거예요. 그 묘를, 그 묘함을 요 이는 했을 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묘함을 형용했을 뿐이다. 그 묘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선천진일지기가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그 묘함을 요런 이름이나 이 상 모습을 통해서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형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인 심원자 이랬어요. 소육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원숭이는 그냥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 시몬음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시몬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은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 서유기는 다 마음을 상징하는 거야. 불교처럼 그냥 마음이면 다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이로써, 왜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서 한다는 거예요. 뭐 극력, 힘을 다해가지고 묘사해요. 뭐 이 서유기 주석을 붙일 때 시몬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도의 이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로써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서 문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자를 변화시켜 가지고 어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 질문이 요 제자까지 있잖아요. 쟤도 뭐 하지 않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홀이 천리지 잘못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이 천리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근소한 차이지만 나중에는 크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성이 손오공이죠. 여기서는 대성이 스스로 이제 자립해서 스스로 서서 이제 바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이제 요 립자는 다스린다는, 서서 다스린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이 되거든요. 바르게 다스린다. 그래서 하늘과 더불어 이름이 가지런하다. 하늘의 경지에 이름이 그 하늘과 맞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더불어 이름이 가지런하다. 제천대성이라고 저기 그 직책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늘과 더불어 이름이 가지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건쾌의 상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건쾌는 주역을 기본을 알고 계셔야. 그래서 주역책을 이제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나온 그 선일문화사라고, 선일문화사인데 이제 조선할 때 선자잖아요. 이게 이 양도 있고 선일 문화사요. 회사할 때 사요. 선일문화회사에서 나온 뜻으로 본 주역, 이렇게 주역 한문으로 되어 있네요. 주역 김영선이라고 하는 분이 김영선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이게 조금 저 보기도 좋고, 물론 이거보다 더 잘된 책들도 요건자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제 그 번역한 게 그래도 그나마 좀 잘 됐다 싶어서 이거를 참고를 하거든요. 그 주역 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서유기를 공부하시려면.
건지상구라고 하는 건 이 건개 여기거든요. 그럼 효사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항룡유해라고 그랬어요. 항룡. 항룡 너무 지나친 용은 너무 높이 올라가 끝에까지 갔잖아요. 그것은 후회함이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항룡은 후회함이 있다. 그런데 건지상구는 항룡의 그 모습이다 상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대성이 하늘 제일 높은 제천대성비와 제일 높은 데하고 자기 이름을 같이 썼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상이다 이 말이죠. 너무 자만이 극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천대성 이름을 가지고 그 부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물극필반이라는 것처럼 양이 지극해지면 여기 양이 하나하나 자라서 여기까지 6까지 왔잖아요. 지극해지면 반드시 되돌아가는 게 자연의 이치다라는 거죠. 여기 선천진을직이 자연의 운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어찌 요 기자가 나오고 여기 질문이 나오고 야자가 나왔으니까 어찌 그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연한 이치인데 대성이라고 자기가 이 육효 끝에 와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데 과연 능히 그걸 반하겠느냐. 이 자연의 이치를 그게 이르면 자원전이 돌아가는데 대성이라고 과연 그거를 반대할 수 있나. 이 선천진일지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네가 반대할 수 있냐 말이죠. 뒤집을 수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또 뭐 하겠느냐는 거잖아요. 천궁이라고 지금 옥황상제가 계신 그 천궁이라고 과연 그곳 그 천궁 그곳에서 가히 반하는 게 가능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옳은 것인가 이 말이죠. 대성뿐이 아니고 천궁도 이 선천진을지기가 자연 운영하는 거를 배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등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이 반자의 의미가 좀 잘 해석을 해야 이 문맥들이 통하는데 계속해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보고 또 보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요 강의하는 중에 이제 스스로 또 깨달아지겠죠. 뭘 깨달아야 기쁘거든요. 아무것도 남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그 기쁨으로 와요. 그게. 그래서 이제 요 천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궁이니까 이 거는 하늘을 상징하니까 거는 하늘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구의 궁이라는 거죠. 요 상구의 궁. 천궁도 요 상구의 궁이고 소육이 손오공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항룡의 상구로 상구에 여기 나오잖아요. 상구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찌 또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질문을 했으니까 뭐냐면 참으로 진실로 천궁을 지금 천궁하고 싸우잖아요. 복숭아 따먹고 어지럽게 해놔서. 근데 어찌 진실로 천궁하고 대성이 손오공이 능히 그거를 배반하겠느냐는 거죠. 반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그 내막은 깊어서 겉으로 볼 때는 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스토리로 엮어졌지만 그 안에는 그렇지 않은 뜻이 거기 숨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말이죠. 반하려면 등지려면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혼란한 것이 먼저다 이 말이죠. 먼저 혼란해야 된다는 거죠. 혼란해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평화로운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해서 혼란해지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광주 사태 같은 것도 광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전쟁할 수 있는 그 명목이 생기잖아요. 뭐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한 것은 말이죠.
즉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 까닭과 그 혼란하게 하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장소는 천궁에 가서 손오공이 혼란스럽게 한 거잖아요. 그 까닭은 또 나오잖아요. 어지럽게 된 게 전부 막 번도원의 그 복숭아를 따먹고 이런 원인으로 혼란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전쟁 배반해서 전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마음의 원숭이는 요 종방 그럼 이상한데 방종하다는 말은 알잖아요. 우리가 방종하지 말라고 이런 말을 쓰거든요. 지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 시몬이 방종한 것이 무고 아무 까닭도 없이 이 말이죠. 무고 아무 까닭도 없는데 이 말이에요. 설치를 했겠느냐. 설치를 그 설자잖아요. 이러한 그 환상이라는 게 이제 현실에서는 없는 것인데 천궁에 가서 뭐 따먹고 약 훔쳐먹고 이런 그거를 이 소설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겠냐는 거죠. 이 작자가 구장춘 진인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요 까닭이. 그래서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옥편 찾아보니까 이 결선이라는 게 탁 안 와닿잖아요. 그 결선 글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이런 환상의 글을 근데 족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뭐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린 거를 말한다고 그래요. 주렁주렁 열렸다. 그리고 필화라고 하는 것은 붓으로 이게 분놀림이 꽃 그 화려하다. 분놀림으로서 꽃을 피우는다 그러니까 글에 놀리는 게 글을 쓰는 게 화려해서 주렁주렁 이렇게 화려해 가지고 이 무리들을 다만 도자를 여기서 다만 사람들의 신목 마음과 눈을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원숭이를 방종을 해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막 지 멋대로 그냥 하는 이게 아무 까닭도 없이 그냥 그 깊은 뜻이 없이 그냥 이 글을 진 이 화필로 필화로서 사람들의 그 신목을 현란하게 하려고 글을 진 것인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천대송 그 부서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 소설책 번역된 걸 자세히 읽어야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읽어도 이걸 보더라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이제 이틀 걸려서 이 오해를 갖다가 살펴봤는데 틀린 그 글자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그 이렇게 파일로 그 한글 문서 복사한 걸 보니까 그래서 원본을 보고 다시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PDF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천대성고 부서는 기재 번도원의 우측에 있다 그랬어요. 요 기재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기재 뭐 지어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어졌다. 제천대성부를 하나 새로 만들었으니까 건물을 진 거잖아요. 근데 번도는 우측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천대성부가 있으면 여기가 번도원은 좌측에 있는 거잖아요. 번도원에서 우측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좌측에 번도원이 있는 거죠. 바로 붙어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번도원의 우측에 있다 이 말이죠. 세워졌다. 그러니까 우측에 있은즉 번도원은 좌측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당연한 거죠. 근데 좌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도는 하늘의 도는 왼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천도자선이란 말이 항상 이렇게 말이 나와요. 천도자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천지하면 천은 하늘이고 지는 땅 그러는데 그리고 남자는 좌총령이고
여자는 우백호예요. 그래서 남자는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그러니까 잠을 잘 때도 여자는 남자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같이 누워야죠. 남성은 좌측에 눕고 여성은 우측에. 남좌 여우니까. 이제 그게 기본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도는 좌선하는 것이다. 좌측으로 돌아간다는 거 선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이 손오공은 어디에 머물렀느냐 거주하냐 순양의 위에 있다 그랬어요. 거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런 표현이 아닌가요? 이게 전부 양인데 맨 위에 양들 중에서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 6개의 양 가운데에서도 양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는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면 따뜻한 것이 뜨거워 열이 되는 걸로 변한다. 따뜻한 것이 따뜻한 오는 이거 봄이잖아요. 따뜻한 것이 변하여 뜨거운 것이 된다. 열이 된다. 이때가 바로 만물이 무성할 때다. 여름이잖아요. 만물이 무성한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양이 지극해지면 그게 이르면 항을 지나침을 이룬다. 그래서 여기 6이 이제 항용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용은 용인데 다섯 용인데 용이 항용 너무 지나친 용이다. 그러니까는 만물이 무성할 때가 이 하지잖아요. 지극히 더울 때 이름이 생해요. 하지가 제일 더울 때인데 그때 이름이 생해요. 계속 더우면 사람 다 만물이 타 죽고 말죠. 열 때문에. 이름이 생해야 이게 자연이 순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겨울에 이제 계속 추워지면서 동지에 제일 추워지는데 거기에 또 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하고 동지는 상대적이잖아요. 추워지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면 죽는 거죠. 만물이 얼어서. 근데 거기 또 양이 생겨요. 그러니까 뜨거운데 음이 생기고 차가운데 양이 생기니까 그 보통 이런 말을 저 계사전에 하죠. 이름일양 한번 음이 되고 한번 양이 되는 거를 도라 그런다. 근데 그 계지자 선 그랬거든요. 그걸 이어주는 거, 계승한다. 이어주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거든요. 주역 계사전에. 선이라고 하는 건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극한 그 극에 이르러서 요게 이제 음이 나오니까 참 잘하는 거잖아요. 우주 원리가. 또 아주 다 추워서 죽는데 또 양이 희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게 바로 계지자 선이라고 그랬어요. 이름 하나의 음과 양은 도고. 그런 것이 이제 계사전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생기는데 뜨거울 때 이름이 생겨서 그 음이 자라서 이제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의 세력을 그 이름이 이제 처음 미약하게 생겼지만 그 세력을 불능 못한다는 거죠. 그 음의 세력을 배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하지가 양이 꽉 찼지만 음이 조금이지만 이 많은 양이 음을 배반하지 못해요. 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자라는 때이기 때문에. 이건 저 음양의 원리거든요. 아주 제일 기초인데도 이 기초를 우리가 다 모르는 거죠. 자연의 원리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본도원에서 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본도원을 향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기 제천대성군은 손오공이 있는 건데 자연이 음이 자라니까 하지에 이름이 생하니까 세력이 그 음을 반대할 수가 없으니 자연이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잖아요. 좌선에서. 그러면 손오공이 이제 본도원으로 자연이 뜻 마음이 간다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왜? 손오공은 양이 너무 지극히 했으니까 그게 이러면 음으로 돌아가야잖아요. 음으로. 그러니까 이 번도원은 뭐냐면 서왕모하고 칠선녀들이 전부 여성들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 번도원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양이 지극해지면 음쪽으로 기울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저는 이해했어요. 이 오일자 선생님의 그 깊은 이해는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일단 글을 보고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또 이제 깊이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이면 또 다르게 또 받아들여서 또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깨달을 때 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의 첫 번째는 좌는 이게 이제 이 동쪽이 좌 서방 동서남북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좌측이 동쪽이잖아요. 좌의 첫 번째가 이제 청룡이 되고 청룡은 또 목에 속하죠. 동쪽은 목이니까. 고로 이게 복숭아가 된다는 거죠. 이치를 그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전부 이분들은 이치 원리에 맞는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유해 갖고 설명하는 거지 이치가 안 맞으면은 스스로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복숭아가 이게 등장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진인께서 이건 이 진인은 누구냐면은 스토리에 보면은 허정양, 허선양, 선양진인이라고 아주 선도에서는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 신선이죠. 이분의 책도 있는 거고 이번에 이분이 그 일화가 허정양 신선의 그 일화가 뭐가 있냐면 칠진전 손부리전에 그 나와요. 거기 저 두권책으로 그 번역된 게 있어요. 칠진에 관한 그 스토리로 엮은 건데 그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허선양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너희들 중에 이 여성을 저 초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제 그런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제자들한테 큰 수땡이 나무, 이 나무같이 생긴 수땡이 큰 거를 하나씩 줘요,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니들이 잠을 잘 때 이거를 옆에다 두고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고 와서 이걸 다 가져왔는데 여기 하얀 호르몬이 다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꿈에 몽정을 한 거죠. 이게 여성화해서. 근데 한 노인네를 보니까 깨끗해요. 그러니까 허선양 신선이 너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그러니까는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평생 그 술집 기생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도록 그걸 겪어서 이렇게 이제 도망가서 지금 이 신선이 되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제가 이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허선양 신선께서 저기 옥황상제 앞에서 이제 옥황상제님한테 아래에요. 한중의 생사지 청 그랬거든요. 그리고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뭐 7자로 딱 묶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또 허정양 진인이라고도 안 쓰고 이 진인께서 한가로운 가운데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손오공이 이제 제천대성부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할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친구 사귀고 맨 놀기만 해요. 한가롭게. 그러니까 허정양 진인께서 그걸 보시고 살피시고 뭐든지 한가한 가운데에서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간청을 했냐면 뭐 일거리를 하나 줘서 바쁘게 해야 됩니다. 한가하게 놔두면 반드시 무슨 사단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기 히데요시인가요? 일본에 그거를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장군들이 많은데 통일하고 평정을 했는데 이 장군들을 이제 더 평정할 게 없잖아요. 그럼 놔두게 되면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본 거죠. 할 일 없으면 무장들은 맨 싸우고 그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기질이. 그러니까 이네들을 할 일이 있게 만들려고 조선을 침몰시킨 거라고 이렇게 정벌시킨 거라고 지금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인이 지혜가 있으셔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죠. 일을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이 옥제 옥황상제께서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이 권자리 이 권관이라는 게 여기 이제 이 관리하게끔 권한을 준다. 뭐냐면 번도원을 관리하는 명을 내렸다는 거거든요. 옥황상제께서. 그러니까 요거는 권은 이제 그 방편으로 이렇게 권은 방편도 되고 뜻이 여러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한가로운 가운데 일이 발생하니까 방편으로 뭘 번도원이라도 잘 지키라는 이제 명을 주니까 거기다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권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 또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은 또 중요하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을 하니까 기운지소 필지다 그랬네요. 이 소자가 나와가지고 한참 이게 어떻게 기운지소 기가 운행하는 곳이 이 말이죠. 반드시 이른다 이 말이네요. 여기 왜냐하면 좌선 번도원에 좌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제천부가 우측에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 기운이 기가 운행하는 바가 반드시 이르니까 이 호성량 진인께서 그런 일을 이제 옥황상제한테 명해서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기운작용이기 때문에 선천의 진을지기가 이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어져서 아울러 대성지소에서 이 말이거든요. 대성이 있는 이 제천 대성부에서 스스로 자주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네가 마음대로 번도원을 이제 옮긴 게 아니고 옥황상제가 명령을 했지만 그거조차도 선천진일지 기운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좀 이해하기가 조금 뭐한데 여러분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의심이 된 것은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대성지소에서 그 대성지소는 제천 대성부인데 거기 대장이 손오공이잖아요. 지가 자주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번도원을 관리하는 게 자주적으로 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소유글이 읽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이로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옥제가 번도원을 지키라고 하는 거 그런 이것으로서 이제 대성이 손오공이 이미 선천의 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 말이죠. 얻었기 때문에 바로 능히 음과 양을 통호한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스린다는 거예요. 음양에 굴복이 되는 게 아니고 음양을 다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하지 않는다. 음과 양에 규롱된 바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 어째서 능히 자주하지 않아서 반하겠는가 이 말이네요. 능히 음양을 다스리는 그런 경지니까 능히 자주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째서 자주하지 못하고 반한다는 것이냐, 반하겠느냐 이 말이죠. 자기가 다 주인인데. 이제 근데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들 뭐 사람들 일반인들 다 음양을 다스리질 못해요. 그래서 음양에 다 희롱을 이 음양의 법에 희롱을 당하는 거잖아요. 예쁜 여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뭐 길 가다가 한번 보면 그걸로 그 순간 끝나지만 이게 이제 같은 사무실이나 같은 곳에다 놓으면 이 여성이 이제 그 한 달에 배란기도 있고 이런 성 에너지가 상승고조 이렇게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상승고조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에너지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를 낳는 거예요.
못 이기죠. 천하영웅도 다 여자한테는 당하잖아요. 못 이기죠. 그 음양에 전부 끄달려 가는 거죠. 희롱당하는 거죠. 음양에, 좋아해. 근데 이 세상에 의심하는 자들은 선호공은 선천지도 얻었기 때문에 음양을 자기가 제대로 다 제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에 규롱된 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 자주 하지 못하고 반하겠느냐. 자주 스스로 주인이 되는 것을 능하지 못하고 반하는 것이냐. 음양을 통호하면 주인이 되는데 어째서 자주 하지 못하고 반했다고 하는 거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그 세상의 의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 요거 대성이 이미 선천지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천의 도를 알지 못한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의심하는 이거는 네가 너희들이 선천의 도를 알지 못하는 건데 알지 못한 때문인데 선천의 도는 한 번은 순하고 한 번은 역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 때문이다. 일순이력이 한다는 것을. 그래서 선천의 도는 순이 아니고 역하는 것으로서 그걸 본체를 삼는다. 체를 삼는 체와 용이 있는데 그 바탕을 삼는다는 거죠. 이 역하는 거를. 선천의 도는 뭐냐면 선천진일지기가 자연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천진일지기가 하는 거는 뭐 광산계뿐 아니라 다 그게 따라가는데 이 선천진일지기에 그걸 받아서 그것대로 이제 더 높잖아요 선천이. 그런데 이 도는 선천진일지기를 되려 내가 그 역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즉 음을 반하고 양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음을 뒤집고 그 음을 양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인이 되고 신선이 되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을 반하면 역으로 해서 그걸 체득한다든가 바탕으로 체득한다는 말도 좋겠네요. 그런데 사람이나 만물은 그 선천지도를 따라가요. 그 선천지도에 대해서 하나는 순하는 게 있고 하나는 역하는 게 있는데 역으로서 그 체를 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음을 뒤집고 양으로 되게 해야 이렇게 신선이 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이나 만물이는 그걸 순해요. 순하는 작용. 마귀나 요괴도 다 그걸 따라요. 땅도 단지 순할 뿐이다 이 말이죠. 유 얻은 거잖아요. 어디가 나오냐.